자, 11주차 수업 바로 이제 그 멤브레인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멤브레인 이제 두 개 중에 지난 시간에 하나를 마쳤고 이번에 두 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번 중에 두 개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파트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MEA 중에서도 바로 멤브레인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강화 복합막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순수막이 있고 순수막과 복합막의 얘기인데 수수막은 얇게 만들기 어렵다고 그랬고 이제 복합막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 복합막인데 복합막은 바로 이제 고어사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고어사에서 나온 어, 고어사에서 나온 멤브레인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뼈대를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어떤 이런 뼈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나피온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네. 나피온을 이런 식으로 함침을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바로 이 뼈대를 구성하는 게 바로 PTFE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그 폴리테트라 플루오로 에틸렌 줄여서 P T 여기죠. T죠. PT F E 쪽에서 PTF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듀퐁의 제품인데 듀퐁사에서 중에서도 아마 그 중에서 이제 제품으로 이제 테플론이라는 이제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건데 이놈은 기본적으로는 내열성이 좋습니다. 테플론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제 그 발수성이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뛰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테팔이라는 어떤 그 냄비, 프라이팬 뭐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PTFE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폴리테트라 플로로 에틸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PTFE. 그래서 PTFE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에틸렌이 쭉 모여 에틸렌을 베이스로 한 그 고분자 구조인데 여기 이제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불소가 4개 모였다고 이제 테트라 플로어르라고 에틸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는 고분자 물질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놈들 자 요렇게도 표시를 하죠. N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근데 이놈의 특징은 일단은 327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굉장히 내열성이 좋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성이 뛰어납니다. 뭐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다음에 내화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뭐 어떤 그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놈이고, 그다음에 그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제 멤브레인이 자 여기 멤브레인이 있고 전극이 이렇게 있죠. 양쪽에 전극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팽윤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팽윤하고 이 방향으로 팽윤, 이 방향으로 팽윤되는데 바로 이 백본이 이거를 딱 팽윤을 방지해주고 있죠. 치수 안정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놈들 이제 샘 사진을 확대해봤더니 뭐 요런 모양이더라라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공성 PTFE 지지체 제조 기술이라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그 백본이죠. 백본을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라는 얘기인데 뭐 일단 PTFE 레진을 전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뭐 첨가제를 섞죠.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모양을 뭐 대충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익스트루전 바로 사출 성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온에서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쭉 잡아 늘리는 모양입니다. 한 번 늘리고 두 번 늘린 다음에 이제 픽스 고정시키는 이런 장치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롤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공법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성을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물성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물성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 속의 분리막이죠. 이거는 불 속의 분리막 그 나피온을 주로 나피온이죠. 뭐 나피온 이외에 다른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오노모 개발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다음에 어, 어려운 일이니까 어쨌든 일단 거의 나피온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놈들은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은 여기에다가 불 속의 분리막에다가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특성들 있죠. 일단은 열적 안정성이 좋아야, 내열성, 내화학성, 그다음에 그 형태를 유지하는 능력도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습성, 바로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함수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함수율이 높아야지만 그 수소이온을 전달을 잘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통기성, 그다음에 방수성 이런 거는 좀 뭐 어떤 기본을 넣어야 되는데 뭐 방진성 뭐 이런 놈들의 어떠한 특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놈들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다 통과시켜 주면서도 물은 또 막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자체가 물을 막아버리면 곤란하지만 물은 그 나피온에 흡수가 되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물은 자,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높은 압력일 때, 고온일 때 이제 그 물이 막 스며들고 막 빠져나가고 뭐 이러지니까 이러지를 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나피온의 물은 저장. 근데 저장된 물이 새 나오고 새거나 그제 새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을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샘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포러스한 그 모양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성 제어를 하는데, 자, 이것들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PFSA, 그다음에 PTFA 강화 복합막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고어사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다가 백본에다가 여기다가 나피언을 함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을 이런 기공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얘기를 해봤을 때 이제 포어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에 포어 사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그 포어의 어떤 그 분율, 포어 사이즈가 이제 넓은 뭐 사이즈에 따라서 분율을 얘기했는데 보통 뭐 요일 때 즉 이게서 한 뭐 0.1에서 0.2 정도 사이, 그다음에 0.1 대충 한 0.17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요일 때 이렇게 보면 대충 한 0.6 정도 되는 요일 때에서 굉장히 그 포어가 많이 분포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곡성 PTF의 지지체의 특성은 뭐냐면 평균 기공 크기, 기공의 분포가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급률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얇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축이 잘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력 강도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뭐 이런 기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안에, 이 백본 안에 나피온을 어떻게 함침시키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방식은 이제 딥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디핑이죠. 이 시료를 어떤 집어넣고 포어에다가 꽉 집어넣게 한 다음에 다시 뽑아내서, 즉 쉽게 뽑아내서 다시 이제 드라이시키 솔벤트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저거죠. 그러니까
한번 담궜다가 빼갖고 속에 이제 솔벤트는 바로 이제 용매는 날려버리고 속에 있는 용질만 속에 그 함침하는 방법을 가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슬롯다이 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멤브레인에다가 이제 나피온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멤브레인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쫙 해서 강제로 어떻게 보면 그 닥터 블레이드 이렇게 자 돌돌돌돌 말아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일로 들어온 놈이 꽉 눌리면서 요 안으로 코팅이 요게 이제 블레이드 같은 놈 여기 지나가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강제로 콱 밀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요런 식으로 뭐 생겼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그림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셔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트롤 방식도 있어요. 근데 뭐 롤트롤 방식 같은 경우 이게 그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이제 뭐 처음에 필름 여기서 처음에죠 롤내죠 롤로 가져온 놈을 뭐 중간에 코팅하고 그다음에 필름 입혀서 드라이 시키면서 아마 여긴 이거겠죠 그 용매 솔벤트 이베포레이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에 몰리면서 이제 여기 그 라미네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 포장이죠. 포장시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아마 제품으로 나올 때 똘똘똘똘 말아서 아마 팔게 되고 나중에 이 포장은 이제 제거시키는 거겠죠. 제품에서 여기가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뭐 불균일하게 함침되는 경우 뭐 이렇게 좀 이런 모양 균일하게 치밀하게 잘 함침되면 이렇게 투명하게 모양도 잘 예쁘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그 연료전지에서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제품 혹은 뭐 멤브레인, 그 스택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요소 기술 역시도 있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PFSA의 이오노모의 뭐 화학 구조를 일단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오노모 당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퀴벌런트 웨이트 EW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황산기가 몇 몰 있느냐에 따라서 황산기당 그 폴리머 자체가 몇 그램 있느냐 이거죠. 이걸 당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EW라고 여기 썼죠. 그 다음에 이오노모 자체가 이제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한번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액 분산에다가 어떤 용매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용매는 얼마나 쓸 것이냐 뭐 이런 거 역시도 그 조절하는 어떤 그 중요한 제외되는 인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첨가제 어떤 첨가제를 넣느냐 또 첨가제 없이 얼마나 넣느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전국 도포의 열 이격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열적으로 얼마나 열 처리 대표적으로 뭐 온도 시간 그 다음에 이너트가스로 사용한 거는 이제 뭐 어떤 거를 썼느냐 이제 이너트가스라고 해도 이너트가스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물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오노모의 그 분산도가 전극 모폴로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오노모를 좀 더 이게 그 잘 분산시키게 분산이 골고루게 이루어진다면은 분산이 골고루 이루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그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이 뭐 이렇게 뭐 여기죠 그 여기 보이죠 이게 요게 PTC죠 PTC랑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고분자 물질인 거죠. 이오노모들. 근데 이오노모 저 PTC들이 이제 다 뭐 자기네끼리 뭉쳐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안 엮여지면은 나중에는 이 멤브레인에 이제 입혔을 때 중간에 이렇게 크래킹이 일어나는 일도 벌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뭐 저널 오브 파워 소스 이제 고분자하는 분들 특히 이제 그 멤브레인 쪽을 이제 연구하거나 연구하게 될 그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요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널 오브 파워 소스 2019년에 나온 어떤 그런 자료죠. 그다음에 이제 입도 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분산액을 이거를 분산액에다가 스핀들을 담그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제 토크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고 자 요렇게 생긴 놈이죠. 이 놈을 점도계 즉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점도 분석인 거죠. 고분자 물질에서는 점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그 점도는 자 보세요. 분산액은 이온호 분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입자 간의 상호 능력, 그 다음에 분자량을 예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분자량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점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 뭐 코팅할 때, 특히 이제 코팅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코팅이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도를 통해서 분자량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제 나노 디스퍼전, 마이크로 디스퍼전 했을 때, 자, 여러분이 보면은, 마이크로 디스퍼전의 경우는 이제 뭐 점도가 이게 높진 않아요. 한, 대충 한 20 센티포이즈 정도가 되는데, 거진 그 나노 디스퍼전의 경우에는 점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00 센티포이즈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입도 분석 중에서는 이제 그 DL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DLS, 여기도 레이저 빛에서 산란 강도를 한번 측정해 보는데, 산란 강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균일적으로 입자가 분포가 되느냐, 그 다음에 평균적인 입자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해질막이랑 전극 바인더, 막에다가 이제 바인더 발라놓은 놈을 적용했을 때, 기체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수소 이온 전도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 입도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디스퍼전이 어떻게 되느냐, 나노 디스퍼전이냐, 마이크로 디스퍼전이냐, 나노 디스퍼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크게 차이는 있지가 않지만 다만 이쪽에서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레이저를 쏴주면서 레이저의 아마 파장을 가지고 얘기를 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 투과도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를 놓고 보면 이런 장치를 가지고 놓고 봅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멤브레인을, 여기 빨간 게 이제 멤브레인 되겠죠. 멤브레인. 자, 그 사이에 그 멤브레인, 즉 이제 PFSA 매트릭스, 즉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챔버 둘 사이에 이렇게 걸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에다 압력을 넣어주는 거죠. 차이에 요 사이에 될 P는 1기압의 이제 압력 차이를 걸었을 때 단위 시간당의 어떤 측정을 해서 이제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제 이거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스 퍼미어빌리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가스 퍼미어빌리티 P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뭐 압력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적, 압력 곱하기 면적, 그다음에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 분의 뭐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이제 부피, 그다음에 두께, 이거를 곱해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투과도를 통해서 이제 뭐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은 측정하는 가스랑 터질 가스를 다른 쪽에 인가했다. 이건 뭐냐면 확산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거는 그 압력 차이를 걸어줘서 이제 투과되는 걸 얘기하자는 거고, 이거는 다른 가스 투과도는 이거죠. 그러니까
인시트 가스 투과도는 그 확산, 즉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에 막아놓고 한쪽에다가 가스 A, 가스 B를 집어넣고 이제 압력 차이는 안 나는 거죠. 하지만 압력 차이는 안 나지만 서로 이제 확산되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스 투과도 측정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가스를 이제 해봤더니 자 어떤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측정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피온 212, 그다음에 나피온 20%짜리, 그다음에 G 아이오노모, 이게 뭔지 몰라도 생각하시면 돼요. G 아이오노모인데 G사라는 게 고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3M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투과도를 계산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스 투과도 두께가 이제 얼마일 때 얼마짜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쭉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해질 막이 바인더의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기적 스트레스를 줘서 기체 투과 특성을 이제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자 멤브레인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줬다라는 거죠. 어디 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요. 압력을 줘서 이놈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기체가 차단이 잘 되느냐, 이제 모양이 변형되면 분명히 기체 차단이 있겠죠. 그래서 기계적 스트레스에 따라서 기체 변화를 측정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 측정 실험이라고 하죠. 파티그 스트레스를 이제 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셀 내부에서 뭐 이거죠. 이제 셀 내부에서 한쪽에서는 압력이 걸리고 한쪽에서는 적게 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오케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다음에 그 투과도에 대한 이제 전해질막의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나중엔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이 뚫다 나중엔 터져 버렸다. 얼마나 더 했을 때 터졌을까 뭐 이런 거를 보자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놈은 그 기계적 측정법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하냐면 자 여기가 ME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캐소드, 여기가 에노드. 자, 그 기체는 여기로 지나가겠죠. 양쪽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만 예를 들면 캐소드 쪽에만은 압력을 올려줬다면 이쪽으로 아마 확 쏠리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이런 모양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때 압력을 계속 올렸다 낮췄다 했을 때 언제쯤 터지느냐 이거를 보자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뭐 나피온 211 모델을 가지고 이런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 이제 언제 터졌냐 바로 한 그 100기압 정도 줘봤더니 터지더라.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극에다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전극이래 멤브레인에다가 그 산을 뭐 투입을 해봤는데 산을 좀 오래 투입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내산성 실험이죠. 투입을 해봤더니 이제 날거는 이런 IV 커브를 그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성능이 나빠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요것도 시간에 따라서 거의 내산성이 강하다면은 일로 가지가 않겠죠. 내산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즉 산용액을 얼마나 넣었을 때 해봤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이제 뭐 내산성 평가까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내산성에 대한 실험은 이제 조금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별다른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멤브레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거를 관련해서 내산성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데이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혹은 관련된 그 대학원 테마라면은 내산성에 대한 어떤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한 연구를 진행되는 것도 괜찮은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저기 그 멤브레인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